방 안에 남아있던 진동은 표면에서 사라진 듯 보였지만 깊은 층에서 밀려오는 무언의 압력은 아직 공기 아래에 눌린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등은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빛이 닿는 모서리마다 짧은 떨림이 반복되며 이 공간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님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김 씨는 방 중앙에 서서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눈으로 보았다. 두 층이 겹쳤던 흔적은 겉으로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 회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공기의 결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다. 벽은 평탄해 보였지만 표면 뒤에서 움직이는 얇은 밀도는 다른 공간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늘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바닥에 스며든 잔향은 발끝으로 전해지는 무게로 변해 있었다. 두께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그 무게는 아래층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신호처럼 균일한 리듬을 반복해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방의 구석에서 고인 어둠은 실제 그림자보다 훨씬 무거운 감각을 지녔다. 그 어둠은 단순한 빛의 결핍이 아니라 아래로 더 깊게 가라앉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그곳이 다른 구조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보였다. 김 씨가 천천히 시선을 내리자 그 어둠의 표면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다. 끝이 잘린 파문처럼 번지는 그 떨림은 안쪽에서 누군가가 어둠을 잡아당기는 듯한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바닥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방 안의 정막은 두꺼웠다. 하지만 그 정막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품고 있는 침묵에 가까워서 조용함 속에서도 울리는 기척이 끊임없이 피부를 건드리는 듯했다. 바닥 아래에서 밀려오는 기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곧이어 어둠 안쪽에서 아주 가는 선이 천천히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 그 선은 잔광에 흔들린 잔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잔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무겁고 밀도가 있었으며 바닥의 그림자까지 동시에 흔드는 힘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가는 선은 하나의 선으로 머물지 않았다. 바깥으로 눌리듯 얇게 퍼지더니 길어진 모양의 중심이 굽어지며 사람의 어깨선과 유사한 윤곽을 아주 느리고 조용한 속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윤곽은 마치 빛을 들이마시는 구조처럼 보였다. 실루엣은 주변의 밝기를 흡수해 그 자체로 더 짙어지고 더 무거워지면서 어둠이 스스로 형태를 갖추는 과정처럼 천천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김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서 형체가 생성되는 과정조차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 실루엣의 변화를 끝까지 따라갔다. 얼굴이 있을 법한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조차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안쪽으로 더 깊게 이어지는 낭하처럼 보여 그 안에서 아래층의 구조가 노출되는 느낌을 주었다. 실루엣은 사람과 닮았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팔과 다리 같은 구조가 있었지만 인체의 비율이 아니었고 중심이 빈 채로 유지되는 몸은 비정상적인 균형을 가졌다. 형태가 완성될수록 방 안의 공기는 심장박동보다 느린 진동으로 떨렸고 그 떨림은 천장까지 스며들어 방 전체가 실루엣의 호흡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김 씨의 그림자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실루엣 아래의 그림자는 빛이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형태를 이루는 어둠의 무게에 완전히 종속된 채로 흐름을 반복하고 있었다. 빛이 실루엣의 외곽에 닿는 순간 짧은 소멸이 일어나듯 빛이 순간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 꺼짐은 이 공간이 다른 층의 압력을 막고 있다는 증거였다. 실루엣이 더 자라나려고 하는 듯 몸이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는 움직임을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실루엣은 멈춘 듯 보였지만 그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힘이 잠시 머뭇거리는 정지에 가까웠다. 실루엣은 김 씨를 보지 않았다. 시선을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 존재는 그저 열렸던 길을 따라서 올라오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 일부만으로도 그것이 아래층 존재로부터 직접적 신체가 아니라 존재의 그림자 같은 파편이라는 것을 김 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실루엣의 흔들림이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몸의 외곽이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구조가 실루엣을 밀어내는 것인지 실루엣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다. 곧 실루엣은 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가라앉았다. 그 과정은 처음 등장할 때와 비슷하게 소리 없이 흘러가듯 움직였고, 통로는 실루엣의 무게가 빠져나가자 서서히 닫히며 실체를 잃어갔다. 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크게 울렸다. 이어지는 정적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이었지만 그 안정 속에는 숨겨진 압력의 잔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천장은 다시 평범한 높이를 가진 듯했고, 벽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였으며 바닥 또한 흔들림 없이 안정된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모든 정상은 표면적인 정상일 뿐이었다. 바닥의 모서리 한 곳에서 아주 얇은 결이 남아 있었다. 그 결은 실루엣이 지나간 자리 아래에서 숨 쉬듯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아래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김 씨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고였다. 김 씨는 그 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한 눈빛으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흐름이었다. 실루엣이 완전히 사라진 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차분해진 듯 보였지만 그 차분함은 마치 강제로 눌러놓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웠다. 바닥의 결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김 씨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끝을 통해 아주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고, 그 떨림의 방향이 사라진 실루엣이 내려간 바로 그 아래쪽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방 전체는 일반적인 안정감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전등은 흔들리지 않았고 벽과 천장은 원래 상태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평온한 외관에 속지 않았다. 공간의 표면이 정상이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았다. 아래층의 잔향은 단순한 시각 요소에 드러나지 않고 감각이나 방향, 압력 같은 비유관적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은 그런 보이지 않는 잔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 바로 아래쪽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둔 숨결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사람의 호흡보다 훨씬 느리고 살아있는 존재의 순간은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다. 그 느린 파동은 천장으로부터 벽으로, 벽에서 바닥으로, 그리고 바닥에서 방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응집된 압력이 방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공기는 느낌적으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앉고 있었다. 김 씨는 방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그 진동의 패턴을 느꼈다. 이전까지 김 씨에게 찾아왔다 떠났던 그림자, 존재나 이상한 현상들은 단편적이었다. 그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칙도 명확한 의도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지금 이 실루엣의 등장과 퇴장은 단순한 현상의 반복이 아니라 수면 아래의 구조가 움직이는 과정이었다. 김 씨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차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층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실루엣이 남긴 짧은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그 흔들림은 손으로 잡을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방 안의 구조를 통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실루엣이 이 공간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남긴 기압의 흔적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용히 벽들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방을 살피던 김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벽 쪽을 바라보았다. 벽은 말끔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그 표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벽을 통해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작은 결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 흔들림은 실루엣이 사라진 아래층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다. 보통이라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약한 진동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작은 떨림조차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벽 가까이 다가가면 공기가 조금 달랐다. 온도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 손끝을 가져가면 마치 얇은 막을 건드리는 듯한 저항이 있었다. 그 저항은 벽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아직 닫히지 않은 층과 맞닿아 있는 경계면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손끝을 조금 깊게 눌러보면 표면은 단단해도 그 뒤에서 움직이는 밀도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김 씨는 벽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방 중앙으로 돌아왔다. 공간의 중심은 가장 안정적인 영역처럼 보였지만 그 안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실루엣이 올라왔다가 내려간 이후 이 방은 자리를 찾는 과정 속에 있었다.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였고,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방은 언제든 다시 아래층과 연결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바라보았다. 바닥의 패턴은 원래대로였지만 어느 한 부분만 유독 어두운 빛을 머금은 듯 보였다. 그 지점은 실루엣이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자리였다. 그곳에는 헐겁게 떨리는 결이 남아 있었고, 그 결은 마치 아직 닫히지 않은 문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문은 닫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잠겨 있지 않은 문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열린다는 불안정을 품고 있었다. 김 씨는 바닥에 그 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놀람도 공포도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이 지금 단순한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다. 실루엣은 단순한 귀신의 한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래층의 구조적 일부였다. 층이 겹쳐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형상, 아래층의 본체가 아니더라도
그 구조가 현실에 투영되면 만들어지는 하나의 파편이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 나타난 실루엣은 완전체가 아니었다. 완전체는 더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 실루엣은 그 일부가 걸쳐진 그림자에 불과했다. 방 안의 그림자는 다시 정상 각도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김 씨는 알고 있었다. 그림자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그림자를 이루는 빛이 잠시 안정되었기 때문이지, 공간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공간의 기울기는 보이지 않는 층에서 이미 변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틈들은 아직 남아 있었다. 천장 근처에서 아주 천천히 수축하는 기운이 있었고, 그 기운은 벽으로 흐르다 바닥으로 내려갔다. 마치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체 공간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움직임은 실루엣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김 씨는 방 안에서 한 걸음 옮겼다. 그 순간 공기는 짧게 흔들렸다. 마치 김 씨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처럼 바닥의 결이 미세하게 떨렸고, 벽의 그림자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이 반응은 단순한 착시가 아니었다. 아래층의 흔적이 여전히 이 방 안에 스며들어 있고, 그 흔적이 김 씨를 통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김 씨는 이 공간이 완벽히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다. 실루엣은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이었다. 아래층의 구조는 단순히 흔들린 것이 아니라 지금 김 씨와 직접 맞닿은 상태였다. 그리고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끝내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었다. 방 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김 씨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공기는 아주 얇게 울리고 있었다. 그 울림은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방 자체가 더 깊은 곳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떨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공간을 조금만 흔들어도 아래층의 흔적이 금방 드러났다. 김 씨는 천천히 방 모서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 모서리는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잔상을 남긴 곳이었고, 그곳에는 다른 지점과 달리 묵직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김 씨가 가까이 가자 그림자는 정상적인 형태로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그 그림자 아래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겹쳐 있었다. 마치 두 개의 그림자가 한 공간에서 서로 겹치지 않으려고 밀어내는 것처럼 얇은 결이 갈라졌다가 붙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방 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긴장된 공기의 흐름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존재가 들어왔다가 나간 공간이 흔히 가지는 특유의 잔향이 있었다. 그것은 냄새도 소리도 형체도 아니었지만 막연한 침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실루엣이 사라진 후 남은 이 잔향은 이전에 겪었던 작은 그림자 현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밀도였다. 김 씨는 바닥의 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바닥에 얇은 틈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틈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흐르는 움직임은 훨씬 더 복잡했다. 틈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두운 물결은 실루엣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머물던 흔적이었고, 그 흐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일부였다.
틈의 아래에서는 아주 낮은 음파 같은 울림이 들렸다.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바닥을 통해 손을 얹으면 진동이 느껴졌다.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결은 깊이를 알 수 없었고 아래층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방 아래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움직임은 매우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김 씨는 그 진동이 단순한 잔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루엣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단지 뒤로 물러난 것뿐이었다. 아래층의 존재는 여전히 김 씨의 방과 닿아 있었고 더 이상 그림자나 흔적이 아닌 명확한 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김 씨는 이 방을 떠나 어디로 가든 이 흔적이 따라올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방 안의 기류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되지 않았다. 천장 가까이에서는 수축과 팽창이 아주 느린 주기로 반복되었고 그 움직임은 벽을 타고 내려와 바닥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다. 공간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실루엣이 남긴 존재감은 방의 형태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공간의 움직임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빛을 보지 않아도 그림자의 떨림이 손끝까지 전달되었고 방이 숨을 쉬는 듯한 리듬이 몸 안에 스며들었다. 이 방은 이미 김 씨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다. 아래층은 김 씨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실루엣은 단지 그 사실을 드러낸 첫 단계에 불과했다. 눈을 뜨자 벽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 씨가 움직인 것도 아니었고 전등이 깜빡인 것도 아니었다. 그림자는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였고 그 움직임은 짧고 섬세하게 반복되었다. 이는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다른 층의 움직임이 현실에 스며드는 방식이었다. 김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실루엣이 나타난 순간부터 공간 자체가 선택되었고 그 선택은 실루엣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김 씨는 그 선택을 돌릴 방법이 지금 이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김 씨는 패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이 방의 흔적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적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였다. 그 답은 이 방 안에 없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알고 있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막혀 있는 듯 조용했지만 그 막힘 속에는 분명한 방향이 하나 있었다. 그 방향은 아래층이 아니라 김 씨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김 씨는 실루엣이 나타나기 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사람의 말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존재였다. 김 씨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다. 이 공간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했다. 방 안의 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 결은 단지 얇은 막처럼 붙어 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열려 실루엣을 불러올 수 있는 통로였다. 김 씨는 그것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김 씨는 결을 잠시 바라본 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이 방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은 머지않아 다시 열릴 것이다. 김 씨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한 걸음만으로도 방 안의 그림자가 작은 흔들림을 보였고 아래층의 잔향이 마지막으로 약하게 일렁였다. 그것은 경고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김 씨를 보낸다는 표시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냉정함이었다. 방문을 열자 마치 오래된 숨이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리고 공기는 다시 균형을 잡으려는 듯 천천히 수그러들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방을 바라본 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다시 그 사람에게 가는 것. 이 흔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